깨알 같은 자랑을 하나 드리자면 미국에 갔더니 하버드 경영대 교수님께서 저희 매장에 오셨다가 너무 좋다. 이런 걸 한다고? 내가 대학에서 혁신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다. 네, 그래서 저희를 케이스 스터디 대상으로 그래요? 하겠다.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오셔서 이미 리서치 다 하고 가셨고 내년 봄에 저보고 케이스의 주인공으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와서 같이 강의를 하자. 우와, 하버드에서 강연을 한다고요? 대박이네.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오늘은 꽤 의미 있는 한글날입니다. 네. 한글을 왜 만드셨죠? 우리가 쓰는 글자가 우리의 말과 달라서 네. 서로 안 맞아. 안 맞아. 그렇지. 안 맞아. 말이랑 한자랑은 글자가 너무 달라. 차이가 커. 안녕하세요라고 해놓고 안녕하세요라고 써야지. 왜 이상한 글자를 쓰느냐. 쓰냐. 이게 인생 100년도 안 사는데 뭐 이렇게 안 맞는 거는 진짜 불편합니다. 예. 안경도 그렇다. 오늘은 근데 진짜 오늘 낮아야 안경 되는 쓰고 건 시작하지? 안경이다. 안경. 안경. 안경 할 말이 많습니다. 안경. 네. 저도 지금 안경 초등학교 때부터 썼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안경을 살 때 길 가다가 안경 주세요 하고 쓰지 않잖아요. 네. 안경을 항상 맞추거든 우리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썼던 안경은 안경 아니야? 맞춘 게 아니야. 안 맞아. 네. 라고 네. 주장하시는 분이 계셔서 네. 저희가 체포해 왔습니다. 네. 왜 유언비어 퍼뜨리고 다니느냐고 네. 저희가 잠시 후에 신문할 예정이에요. 네, 브리즘의 박형진 대표님 모시고 안경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원래 회사 이름은 브리즘이 아니잖아요. 네, 주식회사 콥틱이고요. 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브랜드명은 브리즘입니다. 이제 퍼스널 아이웨어 브리즘. 브리즘입니다. 브리즈가 이게 산들바람 그런 그런 느낌이죠. 느낌이죠. 네, 맞습니다. 브리즘이 약간의 예습해본 바로는 네. 브리즘 안경은 네, 진짜 맞춤형으로 해준다. 네, 얼굴을 스캔해서 네, 3D 프린팅으로 안경테를 만들어서 네, 얼굴에 딱 맞게 해준다. 네, 정확합니다. 우리가 안경을 맞춘다라고 지금까지 표현은 했었는데 예. 사실 렌즈를 내 눈에 맞춰주는 건 맞습니다. 시력 검사를 해서 나한테 가장 정확한 렌즈를 맞추는 건 맞지만 안경테는 사실 대량 생산 유통되는 것들을 나하고 가장 맞는 것을 찾아서 이제 그거를 피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코높이, 귀높이 이런 것들을 조절해서 그냥 쓰는 거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맞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데 예. 표현이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와서 고객들은 좀 내 안경 나한테 맞췄는데 뭐 이렇게 이제 착각을 조금 하신다고 기성품을 약간 맞춘 거다. 맞습니다. 조정을 해드린 거죠, 정확히.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제가 뭐 브리즘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 같아요. 네. 근데 왜 양복도 2% 양복도 이거 뭐 양장점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기성복입니다. 기성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기성복도 잘 나와가지고 대충 사이즈 맞춰서 입으면 뭐 그냥 이렇게 어울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네, 이건 몸이 어. 기성복에 맞는 그 운 좋은 몸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대충 사이즈 맞춰서 기성복 입으면 딱 떨어지는 그런 옷이 있고요. 예. 마네킹처럼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벗겨놓으면 마네킹이야? 나름 마네킹 같아. 마네킹이야? 내가 봐도 아니, 표준 사이즈. 마네킹 같아. 그런데 벗겨놓으면 왜 인간의 몸이 저렇게 생겼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데 네.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 목이 길다든가 어깨가 좁다든가. 아니 물론 그런 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맞춰 그런 입어야 분은 돼. 너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브리즘은 네. 그런 분들은 뭐 당연히 야 난 얼굴이 진짜 너무 커. 얼굴 너무 작아. 뭐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필요하겠으나 웬만한 분들은 그냥 저도 맞춰야 될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필요하냐. 이제 맞춤에 있어서 두 단계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유프로님 말씀하셨는데 기성복을 사서 입으시지만 기성복에 사이즈가 있잖아요. 있죠. 예, 있죠. 우리가 몸빼 바지가 아닌 다음에야 그렇죠. 아무리 기성복이라 하더라도 105, 스몰 X 라지 105냐 100이냐 뭐 95냐 예, 스몰 미디엄 라지 정도는 있잖아요. 예. 예. 하지만 안경을 구매를 하시면서 사실 내 사이즈가 얼마인지 나는 얼굴이 작은 편이니까 스몰 사이즈 주세요 이런 적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보니 그건 없네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안경은 한 스타일당 한 가지 사이즈로만 나와서 사실 얘가 너무 예뻐서 써봤더니 썼는데. 내 얼굴에 작아. 아하. 뭐 얘는 또 뭐 봤더니 커.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럼 이제 그 태를 못 쓰죠 그러면. 네네네. 그건 진짜 그러고 보니까 그건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될 텐데. 왜냐하면 이제 라지, 스몰 뭐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판매자 그리고 제조사의 입장에서는 같은 스타일당 사이즈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재고량이 늘어나잖아요. 예. 생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고객들이 사이즈에 대한 명확한 이런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재고를 늘려가지고 사업의 리스크를 키울 필요가 없죠. 규모의 경제가 안 만들어진다. 맞습니다. 이런 거 100만 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는 요거 10만 개, 요거 2만 개, 요거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네. 그리고 이 안경이 사실 워낙 작은 아이템이고 지금 안 대표님 쓰고 계신 메탈 안경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부속들을 하나하나 다 따로 가공을 해서 용접을 해서 붙이는 이런 거의 30가지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아이템인데 이 워낙 작은 부속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거 자동화 시키기도 힘들고 가내수공업적 성격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력이 붙어서 이거를 하나씩 가공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잠깐 멈추세요. 우리 얼굴 큰 고객님을 위해서 하나만 만들어 줍시다. 라는 게 지금의 시스템에서 워킹하지 않는 거죠, 사실. 그래서 보통은 안경 하나 주문을 넣으면 공장에서 최소 300개를 똑같은 걸 만들어야지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세 가지 사이즈를 하면 300개만 만들어도 되는데 900개를 만들어야 되네. 근데 안경을 구매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런 사이즈에 대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사이즈보다는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 걸 더 선호를 하시죠. 고를 만한 스타일이 많이 보이는 걸 선호를 하시다 보니까 지금까지 산업의 논리는 그냥 적당한 사이즈, 원 사이즈로 해서 다양한 스타일을 깔아놓는 것이 장사에 도움이 된다. 그럼 사람들은 약간 그냥 작아도 이쁘면 쓰고 조금 큰 안경인지도 큰지도 모르고 입고 그런다는 얘기군요. 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과거에 우리가 고무신 시장, 뭐 몸빼 시장 이런 시장을 본다면 그래. 뭐 좀 길면 어때? 뭐 좀 작으면 어때? 뭐 그냥 적당히 신는 거지.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생활이 뭔가 정확해지고 또 뭔가 멋을 찾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디테일을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경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 흐름이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해서 사업을 만들고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야, 쉽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게. 시장을 만들어 가면서 그걸 해야 되니. 야, 너희는 원래 사이즈가 있는 거야 여기는. 왜 괜찮은데? 아니 안 괜찮다니까. 왜 우리는 괜찮아? 괜찮지?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을까요? 대충 그래도 저도 안경 많이 사봤는데 네. 물론 이게 보면 생각보다 좀 작아. 뭐 그런 건 있지만 대충 몇 개 쓰다 보면 그냥 대충 맞네. 네. 그냥 그러고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사실 우리가 뭔가 인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고 불편함이 느껴지면 그걸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인식 자체가 없었고 인식 자체가 없었던 그래요, 것은 맞아요. 페인이 없어. 산업 자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던 없었고. 거. 네. 그래서 뭐 그런 거죠. 내가 뭐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고객들에게 뭐 어떤 마차가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가장 빠른 마차를 원하는 거지 자동차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제 고객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택지 안에서 개선을 하려고 생각을 하지 그 밖으로 생각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잖아요.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스마트폰에 대한 니즈를 갖지 않았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나는 안경업계 아이폰이다. 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도 척 알아들어 주시는 이 프로님 감사드립니다. 안경업계 아이폰. 그리고 이게 단순한 취향의 문제로 넘어가기에는 안경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안경에 대해서 너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얘에 대해서 뭐 그냥 아무데나 가서 그냥 한 10만 원 주고 30분을 맞추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정말 하지만 싼 거를 중심으로 고르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야, 맞습니다. 좀 싸게 했으면 대박. 뭐 이런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안경이라는 게 없었다면 저만 해도 지금 안경 없으면 그냥 아무런 사회생활 불가능한 그냥 무능력자입니다. 근데 지금 광학 기술이 이만큼 발전하고 태가공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지금의 시대는 시력이 정말 중요한 시대잖아요. 심지어 요새 모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뭐 아이패드를 보고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정보를 계속 눈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눈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안경에 대한 의존도와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놔두고서 지금처럼 안경을 그냥 적당히 싼 거 골라서 그냥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고객의 삶의 질에 이제 후퇴로 나타나는 거고. 삶의 질의 후퇴니까. 네. 그리고 적당히 싼 걸로 그냥 고르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럼 안경에 대해서 우리의 네. 생각을 좀 바꿔보자. 뭐 그런 거라면 네. 일단은 뭐 그럼 준비하신 스토리, 안경 스토리를 좀 들어보죠. 네네. 일단 안경은 네.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최초의 안경. 최초의 안경을 만들려면 렌즈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렌즈가 발명된 이후에 안경이 생겼겠죠. 네, 정확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렌즈라는 게 만들어진 게 중세 무렵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13세기에 베네치아와 이탈리아 일대가 유리 공예 장인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 그렇지. 이탈리아구나. 예, 유리 산업 뭐 이런 게 엄청 발전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렌즈에 대한 이런 가공에 대한 기술이 발전을 투명한 하면서 유리가 만들어졌구나. 맞습니다. 거기 섬에 유리 만드는 애들 다 모아놨더니 네. 자기들끼리 유리만 만들었다. 그래 네, 무라노 무라노 섬. 그 얘기지. 네. 우리 네. 그런 거 그 좀 전설의 알거든요. 섬. 네네네. 거기서 맞습니다. 안경도 만들어졌고. 그래서 뭐 그보다 좀 더 과거에는 뭐 크리스탈 돌 같은 거라든지 예. 약간 반투명한 걸 가지고서도 이렇게 보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했었다고 하는데 네. 뭔가 현대적인 의미의 시력을 보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안경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한 거는 13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옛날 그림들 보면은 주로 수도승 분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손에 들고서 이렇게 쓰는 안경 이렇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이었고요. 아, 손에 들고. 네, 그게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요거는 우리 뭐 정조 대왕 쓰시던 안경하고 비슷한 건데 귀에 걸기. 귀걸이가 생겼네. 코에 걸고 귀에 끈으로 연결하는 저런 안경들이 점점 이제 일상화가 됐죠. 계속 손에 들고 있으면 불편하니까요. 그러니까 저게 우리나라에서 쓰던 안경이에요? 네, 수입돼서 썼던 거죠. 한국에서 직접 만든 건 한국에서. 아니고. 네, 17세기, 18세기 이럴 때 쓰던 건데 그런데 예. 약간 현대적인 그런 개념의 안경,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앞에 안경 태가 이렇게 형태를 잡고 있고 코에다 얹고 코에 귀에다 얹고 걸고. 귀까지 거는 이런 형태의 안경은 1727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지금 거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그럼 예. 저거 전에는 영국에서도 귀에다 이게 실로 걸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끈으로. 예. 아. 실로 걸거나 여기 한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해가지고 하거나 하고. 약간 그렇게 썼는데 그 에드 스칼렛이라고 하는 왕립 안경사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왕의 시력을 이렇게 케어하는 그런 전문 장인이 있었고 그분이 개발한 이 안경의 이제 지금의 안경의 원형이다. 안경도 런던에서 시작했구나. 그래서 사실 지난 300년 동안 3년만 있으면 이제 300주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300년 동안 그러네요. 우리가 쓰는 안경이라는 제품이 형태상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네. 300년 전의 안경이나 요즘 안경이나 비슷하네요, 진짜. 과거에 저렇게 소수를 위한 아이템이고 짧은 시간 쓸 때는 이게 좀 불편해도 사실 큰 지장은 없어요. 그냥 뭐 평상시엔 벗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이걸 쓰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네. 근데 내 얼굴에 맞춰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물리적으로 불편하다. 예. 코가 찍힌다. 귀가 아프다. 양쪽이 낀다. 뭐 아니면은 너무 헐렁해서 흘러내린다. 이런 등등의 문제점이 있어서 보통 이게 안경 쓰시는 분들 이야기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올리는 경우도 있고 자꾸 찡그리는 경우도 있고 그게 사실 주의력을 분산시키게 되고 자꾸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고요. 브리즘은 3D로 만든다면서요. 3D 프린팅으로. 네. 한 명 한 명 제작해서. 네, 이제 3D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 사실 우리 얼굴이 3차원 입체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맞는 안경을 만들려면 일단 시작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맞춤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측정이 어려운 거예요. 아, 얼굴 측정을 이렇게 3D 그걸 측정을 해야 되니까 원래 코높이 3D 얼마, 뭐 눈 얼마. 네, 3D 스캔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상화된 것은 거의 한 7, 8년밖에 안 됐어요. 오, 10년 전만 해도 예. 스캔은 되게 힘든 거였고 어떤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물체를 고정시켜 놓고서 오랫동안 찍어서 하는 거 예. 또는 뭐 DSLR 카메라를 몇십 대를 다 놓고 바바박 찍은 거를 합성하는 거였지. 예. 지금처럼 아이폰으로 이렇게 스캔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얼굴을 자를 들이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뭐 되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근데
기적과 같이 저희가 이 맞춤 안경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던 과정에서 아이폰 10에 페이스 아이디가 탑재가 되면서 이제 보안을 위해서 앞면을 스캔할 수 있는 하드웨어 예. 뎁스 카메라가 장착이 됐고 그를 통해서 얼굴을 빠른 시간 내에 스캔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아 지금 아이폰으로 스캔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아이폰이 그 기술을 시작을 했고 저희는 이제 아이폰의 기술을 응용한 다른 스캐너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 앱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이폰으로도 집에서 바로 스캔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니었으면 이 사업 되게 어려워졌을 것이다 그 말이군요. 시작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한 10년은 안 되고 그쯤 전에 예. 저하고 똑같이 생긴 그 요만한 미니어처를 입체적으로 인형 같은 걸 만들어주는 그런 상품이 있었어요. 그러려면 저를 입체적으로 이렇게 찍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나 네. 찍으러 스캔. 갔거든. 어떻게 생겼냐면 커다란 이제 이동식으로 다녀야 되니까 그분들이 트럭은 트럭인데 야 진짜 큰 트럭이다 처음 봤다 하는 그런 트럭 안에 이런 방이 있어요. 들어가니까 그 방 안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니까 딱 이렇게 똑바로 서 이렇게 한 후에 내 주변으로 카메라가 한 500대쯤 달려 있는 것 같아. 천장부터 시작해서 카메라. 그래서 그걸 찍더라고요. 아마 한꺼번에 자작 다 찍었을 거예요. 맞아. 예.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찍게 되면 얼굴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체를 스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게 우리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막 문드러져 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 만드는데 이런 장비가 필요하구나.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아이폰이 있으면 얼굴을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돌리면은 스캔이 끝납니다. 바로 스캔이 돼요. 바로. 야 네. 진짜 어마어마한 진보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게 제 얼굴을 아이폰으로 스캔을 한 건데요. 예. 예. 아이폰만 있으면 이렇게 스캔이 가능합니다. 이야. 제 얼굴 거의 실물 오. 똑같이 나옵니다. 예. 그럼 저걸로 저렇게 입체 마네킹도 만들 수 있겠구나. 지금 뭐 그러네. 그런 기술들은 이미 다 나와 있고요. 한정된 공간에 미리 셋업을 해놓고 스캐너를 설치해서 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고요. 이제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아이폰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저게 아이폰이 원래 그 페이스 아이디? 네. 그것 때문에 도입한 거죠? 맞습니다. 얼굴 이렇게 딱 대면 네. 너 맞구나. 이거. 우리 얼굴에 1200개 데이터 포인트를 얘가 싹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걸 분석을 해서 이게 같은 사람인지를 판단을 하는 건데 예. 1200개의 점이 찍히면 사실 그게 우리 얼굴의 지형도거든요. 그 정도면 얼굴을 저렇게 정확하게 재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야, 이건 완전 얻어 걸렸다. 진짜 그거는 네, 잡스형님 사랑할 수밖에 그럼 없는. 창업한 다음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게 나온 거예요? 네. 그 전에 저희가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나왔으면 그 어떻게 하려고 제가 그랬습니까? 들어갔던 거대한 트럭을 하나 본인도 만들려고 했어야 될 했던 수도 거예요? 있고요. 예. 또는 이제 이런 물체를 그 스캔하기 위한 장비가 핸드헬드 장비가 나오긴 나왔는데 예. 얼굴 정도 사이즈를 스캔하려면 한 최소 1분에서 최장 10분까지 스캔을 해야 되고요. 예. 와. 그다음에 빛을 막 쏩니다. 그래서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눈을 감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 경험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아, 그 그러네. 찍는 게. 예. 근데 그렇더라니까. 저희가 대안이 없으니까 그 장비라도 살려고 했는데 2,500만 원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계약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폰이 아이폰이 탁 나온 거예요. 그 계약 그러면서 취소했어요? 취소했죠. 계약서 도장 안 찍었습니다. 네, 취소한 게 아니고 다행히 도장 찍기 전에 와. 그래서 이게 너무 쉽게 풀려버렸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렇게 3D 스캔을 해서 얼굴을 우리가 똑같이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가지고 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어울리는 스타일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내가 써보고 싶은 안경을 가상으로 써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얼굴에 그냥 이미지로 올려놓고. 그렇죠. 그래서 고르고 나면 예. 그거를 이제 3D 프린팅 또는 레이저 커팅 같은 이제 새로운 플렉서블한 이런 생산 기술을 가지고서 예. 그분한테만 맞춰져 있는 안경을 이제 개별 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제작이 된 거를 이제 다시 또 그 다음에 시력 검사 같은 거를 할 때도 사실 과거에 보면은 시력 검사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네.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요즘에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바로바로 리포트를 통해서 보여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한마디로 이제 고객이
안경을 살 때 그냥 약간 끌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얼굴에 대한 분석, 나의 취향에 대한 분석, 네. 그리고 내 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받아들이고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거를 계속 저희는 데이터로 누적을 시켜서 또 고객을 관리해 드린다. 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을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기술이 개발됐으면 우리도 저렇게 만들어 보자고 하는 다른 안경 브랜드는 없습니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저희와 유사한 일을 하는 회사가 두 군데가 있고요. 예. 하나는 독일 회사고 하나는 중국 회사인데요. 예. 저희랑 아주 비슷한 생각으로 지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다른 부분은 일단 저희는 브리즘 전문화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다른 브랜드들은 일반 안경원의 코너에 맞춤 안경 코너가 이렇게 있어요. 독일 애들이나 중국 애들은 이런 것도 있어요. 정 안 맞으시면 저 코너에 가서 저분하고 상담하시면 맞춰드려요. 그렇죠. 일반 안경을 맞추러 오신 분들한테 고객님은 약간 특성이 있으시니까 맞춤 안경으로 하셔야겠습니다 하고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만들어져 있는 안경을 판매하는 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맞춤 안경을 전력을 다해서 팔지 않을 판매하지 것이다. 않을 것 같은 거고 두 번째로는 고객 입장에서도 뭔가 내 얼굴에 맞는 안경을 맞춘다는 건 되게 즐겁고 설레는 경험인 건데 그거를 일반 안경원의 구석에서 그냥 진행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네. 아니 그러면 알겠어요. 그러면 브리즘에서 애플 때문에 그 스캔이 가능해졌고 네. 그러면 중요한 게 찍어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우리 3D 프린팅 무슨 실험실 같은 데 해보면 네. 디릭 해가지고 네. 엄청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그렇게 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 언제 디릭 해서 그렇지. 하고 있나. 네네네. 옷 만들어 왔는데 바로 입어가야 되는 한 일주일 걸립니다. 네. 음. 그래서 제가 그거하고 또 마찬가지 아닌가? 네, 저희가 이제 3D 프린팅 산업을 지난 뭐 거의 8년째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매년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3D 프린팅 박람회에 갑니다. 예.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한국이 제조업 강국인데 3D 프린팅 산업에서 이렇게 존재감이 없어도 되는가? 뭐 국민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없어도 되는가라고 늘 느끼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이제 안 대표님 말씀 주신 그 3D 프린터는 가장 그 학습용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FDM 방식이라는 가장 저렴한 형태의 그런 3D 프린터고요. 예. 지금은 사실 3D 프린팅의 세계가 너무 넓어져가지고 심지어 티타늄 금속을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서 항공기의 부속을 바로 만들어낸다거나 예. 우주선의 엔진을 찍어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까지 지금 발전을 해 있거든요. 집을 짓기도 하고 티타늄을 바로 찍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흐름을 선도하는 건 유럽인데요. 유럽이 사실 오랫동안 제조 강국이다가 중국 쪽으로 이 흐름을 예. 뺏겼잖아요. 예. 근데 코로나를 맞으면서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진 거죠. 사실 중국하고의 거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리쇼링을 하려고 보다 보니 기존의 에코시스템이 다 무너진 거예요. 아, 그렇지.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게 3D 프린팅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엄청나게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유럽이? 네. 실제로 3-40년 동안 그 한 분야만 파서 뭐 이렇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도 있고 정말 실력 있는 회사가 많아요. 예. 저희가 사실 전 세계 3D 프린팅 업계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존재예요. 한국에서는 아직 잘 못 알아주시지만 예. 저희가 프랑크푸르트에 가면 전시회장에서 저희를 다 알고 있고 아, 저희를 그래요? 만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3D 프린팅이 양산이 되어서 그것도 고객의 얼굴에 닿는 이렇게 예민한 제품으로 몇만 장씩 판매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례니까. 사례이기 때문에 사업화한 3D 프린팅으로 실제 사업화해서 맞습니다. 돈을 벌고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되어야지 산업이 잘 된다라는 마음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저희 그 제조 영상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통 3D 프린터가 우리가 그 노즐 방식으로 해서 필라멘트를 녹여서 쌓아가는 디릭 그거 하잖아요. 네. 실험실에 이렇게. 그 방식은 사실 공룡, 정밀도도 떨어지고 공룡 만드는 거.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 디테일이 너무 떨어져서 그건 안경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죠. 파우더 방식이고요. 파우더. 파우더. 네. 그 폴리아미드, 나일론 계열의 폴리아미드 파우더를 이렇게 얇게 깔고 예. 그거를 이제 에이전트를 조금씩 뿌려가지고 굳혀가지고 12시간 동안 계속 굳혀 나가면 오. 파우더가 쌓인 속에서 200장의 서로 다른 안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안경을 저희가 펄리싱을 하고 염색을 하면 하나의 안경이 완성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오.
이거 파우더로 한다는 게 뭐예요? 파우더는 그러니까 그 프린터의 일반적인 프린터의 원리를 생각을 하시면 종이가 한 장이 깔리고 예. 그 위에 인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나일론 가루를 종이만큼 얇게 깔아놓고 거기에 이걸 굳히기 위한 에이전트를 뿌리는 거예요. 또는 레이저로 하는 회사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미세하게 뭔가 이렇게 글자같이 새겨지면서 얘들이 서로 응결을 하는 거죠. 네. 달라붙게 되는 네. 거죠. 그 위에 또 종이장처럼 얇게 파우더를 깔고 또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하면 우리의 글자가 계속 이렇게 쌓여 있다 보면 이게 3D 흡체가 되듯이. 흡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까는 거는 파우더를 이렇게 겹겹이 계속 쌓는 건데 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응고를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서로. 예예예. 파우더끼리 있는데 그럼 네네. 파우더가 응고된 부분과 그냥 파우더로 있는 부분이 나뉘게. 네네네. 그리고 전문 용어로는 소결이라고 하는데 예. 하여튼 굳혀 나가는 과정인 거죠. 내가 원하는 모양만 그 부분의 가루만 뭉쳐라. 그렇죠. 아.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만큼의 이걸 빌드 유닛이라고 하는데 예. 파우더 이 덩이에서 안경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럼 파우더만 털면 안에 고체가 남는 거예요. 여러 개가 맞습니다. 그 예, 안에서 예. 지들이 고기만 굳히고 있었으니까. 예. 그래서 저희는 한꺼번에 200장까지 안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원리는 그럼 그 가루를 굳히려면 무슨 액체 같은 게 있어야 거기가 반죽이 되면서 굳을 것 같은데. 어떤 아닌가요? 회사는 그거를 레이저로 굳히기도 쏴서 하고. 순간적으로 녹여서 굳히기도 하고요. 네, 가루를. 예. 그리고 어떤 회사는 뭐 쉽게 말하면 풀 같은 거죠. 네. 예. 잉크젯 뿌리듯이. 그렇게 예. 생각. 해서 고기만 뭉치게 하고. 네네네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얇은 레이어를. 얇게 종이처럼 얇게 예. 가루 한번 뿌리고 뭉치고 맞아요. 뿌리고 뭉치고. 맞아요. 그런 그거 식으로 해서 하나 저렇게 만드는데 얼마나 걸려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프린팅을 하고 네. 뭐 시키고 하는데 12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12시간. 예. 네. 그거를 이제 연마를 해야 되죠. 그래서 거칠거칠하니까 네네. 겉에가. 표면이 그래서 거친 부분을 설탕 묻은 연마를 것처럼 나올 테니까. 맞습니다. 그걸 하는데 한 대여섯 시간이 걸리고 사람 손으로 이렇게 해요? 아닙니다. 그럼. 그것도 이제 연마 장비가 있고요. 그거는 저희의 노하우기 때문에 그 화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자갈 같은 연마제들 예. 속에 이걸 넣어놓고서 그냥 굴리는 거야, 굴리는 그렇죠. 거야. 우리 그 약밤 굴리듯이. 예. 굴리다 굴리면 보면 조금씩 갈아서 매끄러지는 맞아요, 하는구나. 맞아요. 예. 근데 그거를 어떤 연마제를 써서 몇 시간 동안 돌려야 되는지에 따라서 느낌이 천차만별로 나오거든요.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색을 하는 거예요. 색깔, 넣어야 색깔. 되니까. 색깔을 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플라스틱이 사실은 뭐 등장한 이후로 염색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왜냐하면 네. 요새는 그냥 그 염료를 바로 넣어서 플라스틱 만들어 만드니까. 버리니까. 예. 근데 저희가 이제 다시 플라스틱에 염색을 하는 과거 방식을 끄집어낸 거죠. 예. 이런 3D 프린팅 방식의 장점은 당연히 첫 번째는 내 얼굴에 맞춘 나만의 제품을 그렇겠네. 저렴한 비용으로 네. 비교적 단기간에 만들 수 있다. 어. 과거에도 맞춤 안경 자체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예. 뭐 파리에 가면 뒷골목에 되게 유명하신 아티스트 분께서 이렇게 얼굴 딱 보고서 내가 맞춤으로 손으로 그 아세테이트 프레임을 깎아서 만들어 줄게. 대신에 돈은 2,000유로야. 뭐 한 280만 원. 기간은 2달이야. 근데 뭐 연예인들은 거기 줄 서 가지고 사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근데 개인 맞춤이란 건 과거에는 그만큼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가격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3D 프린팅이라는 거는 사실 설계한 대로 넣으면은 그대로 제각각인 것을 한꺼번에 다 찍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이제 고효율인 거고 얼마 정도 해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갔어요. 그럼 브리즘에서 네. 맞춰요. 저희 지금 오늘 이프로님이 제가 약간 샘플로 한번 써보시라고 했는데 이게 마음에 브리즘 드시는지 안경이에요? 지금 계속 쓰고 계신데요. 네. 그 저 제품은 17만 8천 원. 네. 얼마 일반 안경? 난 이거 플러스 한 안경.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좀 안 싼데 대표님 사면. 연령대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건 한 15에서 20만 원 사이긴 한데요. 싼 걸로. 네. 예? 조금만 더 쓰시지요. 네. 에휴, 벌어 뭐 합니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하네요. 예. 그리고 뭐 유럽산 수입 제품 쓰시는 분들은 그거는 뭐더 거의 비싸니까. 80만 원 쓰시니까. 아.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게 일단은 그 3D 프린팅을 하기 때문에 예. 재고가 없고요. 선 주문 후 생산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재고가 없으니까 재고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사실
다른 해외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바뀌었거든요. 독일이 한다는 그 맞춤형 안경보다. 독일 제품은 지금 한 70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요. 예. 중국 제품도 한 40만 원대. 그러면 아. 가격은 할 만한 가격 정도는 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살짝 비싼 정도 그런 정도네 그냥. 그렇죠. 음. 근데 이제 내가 네, 맞춤형 아니냐 그래도. 맞아요. 그래서 내 얼굴이 조금 우리 얼굴 다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특히 귀가 이렇게 균형이 딱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좌우 불균형이 되게 심한 곳이 귀예요. 아 그래요. 누구는 하나가 앞에 있고 뭐 그래, 위아래가 맞아. 좀 짝짝이. 귀가 약간 짝짝이야 보통. 네. 눈도 짝짝이고 사람들이. 예. 그리고 특히 또 우리 그 동양인들은 약간 평평한 얼굴형이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인들에 비해서 얼굴 좌우가 되게 넓어요. 넙대대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코는 좀 낮은 편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면세점에 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분위기 한번 잡아볼까 그러고서 선글라스 딱 썼는데 코는 안 닫고 여기는 끼고 광대 닫고. 그렇지. 네, 그게 이제 좀 입체적인 서양 사람 얼굴에 거기에 맞춰져 있는 맞춰서 안경이기 때문에 안경이라서. 그런 거고. 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얼굴은 다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하나하나의 제품에 원래는 반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고 있다.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왜 안경을 할 때 네. 무슨 국가 표준원 이런 데서 왜 그 싱크대도 그냥 주부들의 평균 신장을 고려하여 대충 만들잖아요. 네. 그럼 옛날 거는 좀 낮아가지고 그렇지. 아우 이게 허리가 아팠는데 요즘 건 좀 괜찮네. 뭐 이렇게 하듯이 네. 안경도 평균 사이즈 성인 뭐 이렇게 해서 맞춰가지고 네. 얼추 그냥 비슷하게는 나올 것 같은데 네. 그게 그래도 잘 안 맞을까요? 네. 저희가 지금 1사이즈부터 10사이즈까지 네. 10가지의 사이즈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고객님들 전체로 봤을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안경의 사이즈가 저희 기준으로는 5 또는 6 사이즈거든요. 네. 아 보통 나오는 게 기성품으로 나오는 게. 네네네. 근데 5, 6 사이즈를 구매하신 분은 저희 전체 고객님 중에 40%. 절반이 안 되네. 절반이 안 돼요. 60%의 고객님들은 그보다 작거나 큰 거를 사고 계신 거죠. 분포의 양쪽 극단에 그래요? 있어요? 예, 예. 근데 좌우가 생각해보면 그게 두텁구나. 차이가 많구나. 특히 요즘 또 자라나는 Z세대들 얼굴 보시면 덩치는 크고 팔다리 긴데 얼굴 진짜 작은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대 X세대들 보면은 아무래도 얼굴이 좀 크고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도 이렇게 같은 차이가 인종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그래요. 여성들도 보면은 정말 얼굴 작은 분들 계시고 예. 네. 그래, 근데 그렇다 특히 보니 이제 미국으로 또 저희가 지금 뉴욕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미국으로 가면 이거는 정말 더 다양해요. 장난이 아니죠. 인종이 거긴 아예 전 세계 다르니까. 인종이 다 모여 있고 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 뭐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안경은 사실 대부분 서양인에 맞춰진 안경밖에 없거든요. 예. 왜냐하면 유럽 회사들이 거기 유통과 생산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미국에는 어차피 백인은 60%가 안 되고 40% 이상이 소수 인종인데 음. 그런 분들은 안경원에 가도 내 얼굴에 맞는 걸 살 수가 없어요. 진짜 정말 그렇겠네. 저희가 또 주목하는 부분은 사실 안경 렌즈라는 게 이거는 광학 렌즈잖아요. 예. 광학적으로 설계를 해서 우리 눈의 문제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옛날에 자연 시간, 뭐 과학 시간 생각해 보면 돋보기 가지고 종이 태우는 거 실험하잖아요.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렇죠. 이거 대강 갖다 대면 안 타잖아요. 예. 그럼 우리의 눈의 구조도 사실은 망막이라는 게 이 검은 종이 같은 존재인데 네. 예. 이 렌즈가 수정체가 망막에 빛을 정확히 떨어뜨려줘야 이걸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지.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건데 예. 그러면은 안경 렌즈 입장에서는 우리 렌즈가 내 눈으로부터 얼마만큼 몇 떨어져 센치냐? 있다라고 저거 저 의외로 중요해요. 저거. 네. 이렇게 가정을-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렇죠. 어. 보통은 12에서 13mm 사이에 떨어져 있다라고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걸 가정하고 렌즈를 맞추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에 오면은 안경테가 제각각이고 우리 얼굴도 제각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쓰고 있고 그렇지. 어떤 분은 어. 이렇게 쓰고 있고 이렇게 쓰고 있고 안 맞는구나. 천차만별인 거죠.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렌즈를 신경 써서 골랐다 맞춰서. 하더라도 물론 안경사분들이 그거를 잘 맞춰 드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이게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계속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렇겠네. 그런 문제를 사실 저희는 맞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들을수록 말되긴 말되네. 그렇죠. 한번 알고 나면 들을수록 말되. 그냥 넘어가기 힘든 부분이죠. 지금 저기 저 안경 낀 저분이 다 지금 안 맞는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저게? 사례인 거죠. 뭐 너무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있거나 너무 위로도 안 되고.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미간 사이, 눈동자 사이의 거리가 또 다 제각각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안경을 썼을 때 이 안경의 중심하고 내 눈의 중심이 일치됐을 때가 가장 편안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렌즈도 여기가 가장 얇기 때문에 예. 이게 일치했을 때 렌즈에 불필요하게 두꺼운 부분도 다 잘라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가볍고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몰려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 퍼져 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면은 만약에 내 눈이 이렇게 퍼져 있으면 이 안쪽 부분이 엄청 두꺼운 부분이 남아 있게 돼요. 예. 렌즈가. 그러면은 이렇게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불필요한 무게를 떠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저희의 영상을 잠깐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경을 쓰실 때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는지부터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얼굴 스캔을 하고 네, 3D 스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아이폰 방식의 1200개 데이터 포인트를 가지고 오는 그 소프트 스캔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얼굴을 그대로 재현해서 3D 아바타를 만들어서 맞춤 설계를 하기 위한 이제 하드 스캔, 딥 스캔 두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럼 소프트 스캔의 결과를 가지고서 저희는 얼굴을 분석을 합니다. 1200개 데이터의 연관성을 가지고서 내 얼굴과 가장 유사한 얼굴을 가진 고객 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구매하셨던 안경 스타일을 순서대로 보여드리고 사이즈를 추천드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가상 시착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한테 가장 맞는 사이즈와 스타일을 고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고르고 나면 색깔을 10가지 고르실 수 있고 뭘 많이 안경 골라야 되네. 다리부터 노즈 패드까지 이것도 뭐 취향과 뭐 네. 그다음에 안경을 착용하는 습관에 따라서 예.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가상으로 그다음에 안경사가 하는 일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미간 사이에 맞춰서 안경의 그 중심점을 다시 조절을 하고 이제 브릿지를 조절을 하고 그다음에 귀까지의 거리와 각도를 조절을 하고 저걸 조절한다. 네. 그리고 코받침의 위치, 각도를 조절함으로써 아까 광학 렌즈가 정확한 위치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보여드렸던 영상이지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네, 3D 프린팅을 통해서 야, 저 제품을- 가루 속에서 나오는구나 안경이. 네, 한 번 더 보니까 좀 더 잘 보이시죠. 네, 아, 근데 저렇게 나온 거친 녀석을 그래도 뭔가 마모를 하면 이쁘게 되나 보네요. 그게 사실 요거네 요거. 네네네네네. 방금. 네. 돌로. 저게 사실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서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 시행착오 얘기 좀 해줘봐요.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엉망진창이었죠, 사실은. 처음에는 뭐 모래 속에다 넣고 돌리고, 근데 콩알에다가 돌리고 뭐 이러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연마제가 있기 때문에 다 계속 다 해보는 테스트를 해봐야 거예요? 되는 거죠. 네. 근데 저거는 완전히 와. 안경 가게 영역이 아니고 3D 프린팅의 영역이잖아요. 네, 제조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정확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아까 저희가 이제 콥틱이라고 이름 정한 게 예. 공동 창업자분이 여러분 계시다라고 했고 예. 오늘 같이 출연은 못했지만 저희 이제 성우섭 공동 대표님이 계신데 예. 이분이 3D 프린팅 쪽의 전문가시고 미리 창업을 공동 창업 하셨어요. 중에 한 명이 맞습니다. 예. 예. 원래 그러니까 3D 프린팅 회사였어요? 원래 저희가 지금은 그 회사를 인수를 해서 저희 공장화 시킨 거죠. 예. 네. 그래서 저는 원래 안경 전문가고.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하고 했던 이제 사람이고.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고 예. 저희 송우석 대표님은 원래는 회계사인데 또 M&A 뱅커로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책을 한 권 읽고서 3D 프린팅의 미래에 빠져들어서 창업을 하게 된 예. 정말 불가사의한 그런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셨는데 책도 조심해야 돼. 그래. 그러니까 함부로 이거는, 읽으면 안 돼. 안 돼. 그래서 이분이 3D 프린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 그 사실 가장 많은 요구를 받았던 거는 목업을 만드는 거예요. 샘플 만드는 거. 예. 사실 3D 프린팅이 시장에 지금 알려져 있는 것도 대략 그 정도인 거죠. 위해서. 샘플용. 예, 비슷한 느낌으로 이렇게 보기 위한 걸 하는데 네. 문제는 이거를 유럽에서는 되게 대규모로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성 대표님도 그 모델을 봤는데 문제는 한국은 시장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 그것만 샘플 하려고 오더 몇 개만 그래도. 받아서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서 뭘 해야지 뭔가 좀 사업같이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안경이 거기에 되게 적합한 아이템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잘 아는 사람을 찾다가 이제 저를 만나게 된 거고 원래 두 분이 모르셨던 사이였고. 전혀 몰랐는데 가운데 서로 알고 있는 저의 동아리 후배 성 대표님의 고등학교 선배인 친구가 있는데 저희는 뭐늘 은인이죠. 이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와서 형
절대 망하면 안 되는 착한 동생이 있는데 엄청 무모한 사업을 벌이려고 하니까 형이 와서 좀 말려줘. 그래서 뭔데? 그랬더니 3D 프린팅으로 안경을 만들겠대. 안경을 좀 아는 친구야. 그랬더니 하나도 몰라. 큰일 나겠네. 내가 말려줄게. 야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니? 네, 진짜 이거는 사실 되기만 한다면 너무 좋은 일이죠. 저도 과거에 안경 사업하면서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했거든요. 막 맞추고 싶은데. 네, 그리고 뭐 안 맞아. 막 중국에 발주 넣어놓으면 막 이상한 색깔로 보내놓고 맞다고 우기고 뭐 고장 나고 부서져 있고 뭐. 한 번 주문하면 6개월 뒤에 제품 오고 PPL 해가지고 이게 터졌어. 주문이 막 밀려들어. 재주문 넣었는데 6개월 뒤에 도착하는 거야. 그 사이에 드라마 끝났어. 뭐 그래서 웨이팅 리스트가 막 몇천 명이 있었는데 다 캔슬. 그래서 야 이게 3D 프린팅이 가능했다면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찍어내면 되는데. 그렇지. 하지만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3D 프린팅으로 안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못했던 거고. 그래서 말려줄게 이러고 그날 나갔는데. 이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긴 안경을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예요? 그랬더니 이게 제가 출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마감이 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3D 프린팅으로 이 정도까지 돼요? 그랬더니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똑같이 한 거예요. 파우더 방식은 훨씬 더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제가 말리러 갔다가 이 정도면 해볼 만하네? 그러고서 말리러 갔다가 말려들었네. 말렸어요. 네. 근데 사실은 사업화를 시킨다는 거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특히나 이렇게 안경처럼 익숙하고 예민한 물건을 새로운 소재와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브랜드로 하는 거는 되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가 사업하자고 하진 않았고요. 그냥 스터디 그룹을 좀 해보자. 3D 프린팅으로 만드는 안경의 미래가 뭘지를 한번 보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모였어요. 또 저희 공동 창업자 분 중에 안경 장인분이 또 한 분 그때 제가 초대를 했죠. 같이 모여서 3인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자. 모여가지고 안경의 특성과 뭐 이런 연마제 특성 이런 것들을 계속 서로 논의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초기 과정은 3D 프린팅 전문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주로 즐거워하는 작업은 이런 작업이에요. 틀을 가지고서 만들 수 없는 기존 기술로는 할 수 없는. 야 우리 이런 것도 만들어 이런 거. 이런 걸 하면서 엄청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거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희도 예를 들면 이런 안경을 만들어 놓고서 와 이거는 기존의 아세테이트로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막 거의 한 6개월 동안 너무 즐거워했어요. 야 이런 안경 나오면은 너무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을까? 뭐 이러면서 이런 거 막 세상에 배트맨 안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걸 만들고서 즐거워하다가 갑자기 현타가 온 거죠. 야, 너 같으면 이거 얼마 주고 사겠어? 뭐 파티 때는 쓸만하지만 이거 뭐 한 2, 3만 원? 2만 원 넘어가면 그렇죠. 이거 원가만 지금 뭐 7, 8만 원이 드는데 지금.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맞춤으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맞춤이라는 의미는 한 사람만을 위한 제품이고 3D 프린팅이라는 게 단 하나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맞춤에 최적화되어 있는 최소 주문 수량이 하나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맞춤으로 가보자 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걸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얼굴이라는 오밀조밀한 3D 입체를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나. 측정을 해야 맞추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일본 가서 사온 그 안경 모양의 자예요. 그래서 일본의 안경 장인이 그나마 또 뭔가 맞춤 가공을 해보려고 만든 자인데 눈하고 코하고 눈 사이는 얼마가 되고 뭐 이렇게 재는 거죠. 저거 쓰고. 그리고 안경 다리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서 귀까지의 거리도 할 수는 있는데 이걸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너무나 이제 뭐 작아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맞춤을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제 잡스 형님이 아이폰 10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아이폰을 가지고서 스캔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와 이제 스캔이 가능하니까 진짜 운치기삼이네. 정말로 타이밍이 너무너무 잘 맞았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아이폰 10이 나온 지 몇 달 안 되어서 바로 첫 번째 팝업 스토어를 하게 됐죠. 맞춤이 이제 가능해졌고 뭐 안경이 얼굴에 안 맞아서 불편하셨던 분들 한번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 팔아보자 한번. 뭐 이렇게 그냥 물어봤을 때는 다들 너무 좋아 그러지만 실제로 돈 내고 사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월 24일 그 공유 오피스의 한 사무실 빌려가지고 회의실을 빌려가지고 저렇게 팝업을 했어요. 저희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냥 공고를 했죠.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안경이 불편하셨던 분들 한번 와주세요. 음. 근데 첫날 25분이 오셨어요. 오. 막 홍콩에서도 오시고요, 오. 전주에서도 오시고. 그래서 저희가 어허. 이게 진짜 말이 되는구나. 그리고 고객들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10번을 팝업 스토어를 하고서 지금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완성을 하게 되고 아하. 고객들의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해서 네, 지금 브랜드까지 런칭을 하게 됐죠. 여기 보시면 이게 저희 초기의 스캐너예요. 아이폰을 이렇게 레일 위에 깔아놓고 쭉 돌리는 거구나. 영화 얘가 왔다 찍듯이. 갔다 하게끔. 영화 찍듯이. 예, 예. DIY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협동 로봇이 아이폰을 들고서 이렇게 돌려주는 식으로 했다가 지금은 한 번에 이제 맥스 5장까지의 사진을 찍어서 합성시키는 고정형 스캐너로 바뀌었어요. 야, 근데 진짜 저도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사업화하는 별 몇 안 되는 사례 같아요, 진짜로.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조 도구가 아니라 저희는 3D 프린팅이 중심이 되어서 예. 이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죠.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예. 3D 프린팅을 뭔가 우리가 해봤어. 요거에 그렇게까지 비싸진 않아. 맞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뭔가 제품을 만드는 거는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요거는 3D 프린팅의 또 하나의 뭔가 가치, 장점을 좀 설명드리려고 제가 화면을 띄웠는데요. 네. 이제 기존 안경은 사실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 소재를 이렇게 안경 형태만 남겨내고 나머지를 다 깎아내야 되는. 아, 깎아서 제품이에요. 저거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90% 정도의 원재료가 생산 과정에서 이제 다 쓰레기가 되는 거죠. 저거 붕어빵 굽듯이 이렇게 붓는 게 아니에요? 반죽을? 반대로 있는 거에서 있는 걸 찍어내는 깎아내는 거예요? 겁니다. 깎아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원재료의 그 낭비가 좀 심한 편인 거죠. 네. 예. 그리고 안경이 사실 사전에 대량 생산되었다가 판매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악성 재고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안 팔리는 게 있죠. 예. 아우. 그래서 저게 다 결국엔 환경에 부담이 되고 있는 건데 이제 저희는 딱 필요한 만큼 원재료도 필요한 만큼 3D 프린팅을 하는 거고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이 파우더 중에 남은 부분은 또 90%가 재활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딱 필요한 만큼은 계속 이제 쓸 수가 있는 거고 폐기된 안경도 저희가 다시 수거를 해서 다시 저 가루도 파쇄를 쓸 수 해서 있어요? 신제품을 만드는 데 쓸 수는 없고요. 어. 왜냐하면 퀄리티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책갈피 같은 굿즈로는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서 저희 고객들한테 이렇게 굿즈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기도 아하, 하고요. 그렇게. 그래서 원재료 소비량을 거의 90% 가까이 줄였고 탄소 배출량도 80% 가까이 줄인 그런 친환경성이 있다라는 것도 3D 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3D 프린터에서 돌리다가 그러니까 연마하는 과정에서 이거 똑 부러졌네? 어떡하지? 불량률. 그러면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아요? 고객한테는 다음 주 화요일로 오시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중간에 부러졌어. 토요일날 연마하다 어떡하지? 그럼 다른 거 하나 드리자 하면 안 되잖아요. 딱 고객용이니까. 그렇죠. 다시 네.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은 그 주문으로부터 픽업까지 평균 8.5일이 걸리고 있는데 네.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저희 고객님들이 또 다음에 나도 8일 만에 만들어 달라고 하실 수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약속을 드릴 때는 2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2주 좀 네. 넉넉하게 혹시나 한번 부러지면 다시 만들어내니까. 그런 버퍼가 필요할 수도 있고 뭐 하다 보면은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아무리 자동화가 되어 있어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2주로 약속을 드리고 약속 시간은 무조건 맞춘다. 근데 그보다 빨리 나오면 좀 빨리 연락을 2주면 좀 길긴 긴 것 같은데 살짝. 대한민국에서는 꽤 긴 시간이죠, 사실은. 어.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그걸 5일 언더로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있냐면요. 지금 저희가 3D 프린팅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손으로 이 장비들을 이제 조작을 하고 이렇게 돌려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8시간밖에 못 돌리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요즘 뭐 기술이 너무 좋잖아요. 그 이런 프린터, 연마, 뭐 염색 이런 장비들을 다 자동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고 로봇을 투입을 할 수도 있고 가장 이제 사람이 지금 필요한 부분은 장비에서 장비로 옮기는 거를 누군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예. 과정에서 이제 묻어 있는 걸 털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로봇이 하게 하면 되니까. 그것조차도 다 이제 로봇이 하게 되면 사람은 그냥 컨트롤만 하면 되는 거죠. 심지어 저희가 이제 미국에다가 이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는 최소한의 오퍼레이터만 있고 실제적인 컨트롤은 한국에서 다 할 수 있는. 미국 뉴욕에도 매장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언제 여셨어요?
올해 4월 24년 4월에 오픈을 했고요. 네. 사실 저희가 창업했을 때부터 저희는 미국으로 가야 된다. 정말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 사실 저 두 분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음. 아시안 아메리칸, 뭐 그냥 코케이시안 아메리칸, 예. 예. 하지만 다 미국 사람이잖아요. 코 다른 거 봐. 코. 네. 와, 한 명 코가 저렇게 크고.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안경을 씌워놓고 적응하라고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되냐? 사실은 좋아하나요? 미국 사람들? 반응이 엄청나죠. 어때요? 엄청나요? 예. 한국보다 더 차이가 커서 말이 더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그죠. 얼마예요 미국에서는? 미국은 한국보다 가격이 한 50% 정도 비쌉니다. 비싸요? 예. 인건비가 비싸니까. 비쌀 이유가 있어서 비싸요? 아니면 비싸도 팔리니까 비싸요? 둘 다입니다. 역시 정확하시네요. 비쌀 이유는 일단 인건비가 우리나라의 뭐 두세 배 이상 예. 더 비싼 것도 있고 아직은 한국에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는 있지만 예. 뭐 거기도 안경사분들 있어야 되고 상담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종합적인 원가가 훨씬 높은 게 하나가 영어로 있고 상담하니까. 네. 미국은 안경을 맞추려면 검안사한테 가서 시력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만 최소 10만 원이 들어요. 그래. 그래서 미국에 사는 한인들 전부 다 한국 올 때 안경 두세 개씩 맞추고 가요. 네. 훨씬 싸거든. 그러니까 시력 검사의 가격으로 안경을 맞추는데 그리고 그걸 들고서 맞아. 이제 안경원으로 가야 되는데 예. 또 거기는 안경이 이것도 약간의 레가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안경 렌즈를 가공하는 장비가 매장에 다 있어요. 안경원들이 다 가지고 네, 있어요. 네. 주문 받으면 재고가 있는 렌즈라면 바로 깎아서 그냥 끼워 드릴 수가 있거든요. 예. 물론 예. 주문 렌즈는 시간이 3박 4일 이상 걸리지만 그래서 한국은 그냥 안경은 그날 뭐 1시간 뒤면 찾는 거야라는 네. 인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과 유럽은 과거에 그 렌즈를 가공한다라는 것은 되게 전문가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안경원에서는 렌즈 가공 자체를 하지 않아요. 판매만 하고 완전. 예. 그래서 판매된 프레임을 안경 렌즈 공장으로 보내요. 그럼 이제 렌즈 랩이라고 하는 중간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끼워줘서 다시 보내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안경도 4박 5일은 무조건 걸리고요. 거기서 주문 렌즈가 들어가고 복잡해지면 2주, 3주가 걸리는 거예요. 원래 그 정도 걸리니까 예. 똑같은구나. 똑같이 네. 느껴지는구나. 그들 생각으로는 아니 맞추지 않은 안경도 일주일 이 걸리고. 가격이었고 어. 이 기간이 걸리는데 니들은 심지어 이걸 맞춰준다고? 그러니까 특히 미국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커스텀의 가치는 우리는 사실 인력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를 평가해주지 않는 문화잖아요. 그렇지. 좀 예. 안타깝게도. 근데 심지어 저희 매장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을 한국에서 다 짜서 보냈거든요. 예. 그 인건비 너무 비싸니까. 근데 건축가들이 와서 이걸 열어보더니 이거 커스텀 퍼니처야? 그런 거예요. 한국에선 매장마다 다 커스텀해. 그랬더니 말도 안 된다고. 자기들 명품 매장이 아니면 상상할 수가 없대요. 이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또 열어보니까 너무 스무드해. 말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거기에 너무 스포일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식으로 얘들은 커스텀인데 시간도 똑같고 가격도 비슷해. 그러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여기서 뭐 또 깨알 같은 자랑을 하나 드리자면 예. 미국에 갔더니 이제 저희 하버드 경영대 교수님께서 저희 매장에 오셨다가 와 너무 좋다. 니네. 이런 걸 한다고? 내가 대학에서 혁신을 가르치는 교수인데 니네가 이거를 좋은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다. 네. 그래서 내가 우리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원래 교과서를 쓰지 않고 기업의 사례로 케이스 수업을 하는 걸로 스터디.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를 케이스 스터디 대상으로 그래요? 했다. 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 오셔서 이미 리서치 다 하고 가셨고 지금 케이스 마지막 작성 중이세요. 그래서 야. 내년 봄에 야. 저보고 케이스의 주인공으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와서 같이 강연을 강의를 하자. 우와, 하버드에서 강연을 한다고요? 대박이네. 그러니까 무조건 미국으로 가야 된다니까. 미국 가서 뉴욕 매장 된 덕분에 그 교수님이 온 거죠? 그렇죠. 그 하버드에도 나오고 한국에만 있어봐요. 그 나가겠습니까? 기껏해야 언더스탠딩이나 나오지. 안경 산업이라는 게 진짜 안경 많이 쓰잖아요. 한 번 쓰는 사람 평생 쓰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안경 산업을 영세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경을 맞추는 가게들도 되게 영세하고 네네네네. 대체로 그냥 품질의 차이를 물론 뭐 비싼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래. 그냥 싼 걸로 하잖아요. 네. 왜 삼성, LG가 안경 안 하냐 이거죠. 그거 왜 이렇게 영세할까요? 그래. 안경은 그거는 뭐가 이렇게 부가가치가 좀 있을 수도 그 있을 것 티셔츠도 같은데. 만들어 팔잖아 삼성이 S 패션 뭐 이런 데서는. 네. 사실 조금 제일 예민할 뭐지.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 글로벌로 놓고 보면 안경계에 삼성, LG 있습니다. 예? 뭐 연매출 50조씩 하는 유럽 회사들이 있고요. 그래. 그런 전 회사 세계 있어요. 시장을 좌우하는 그런 회사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네.
심지어 인도에서도 지금 미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안경 스타트업이 있어요. 창업 11년 만에 밸류에이션 6조를 찍고서 야, 안경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최첨단 안경 공장을 제가 2달 전에 견학을 하고 왔거든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안경의 최첨단인 게 뭐가 차이가 있어요? 있어요? 맞춤도 아니고. 막 이렇게 막 휘어 막 이렇게 되는 거지. 막 이렇게. 그 회사는 인도 각지에 1,500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1,500개 매장에 재고가 하나도 없어요. 음. 그래서 샘플만 있는 거죠. 예. 그 고객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그게 델리에 있는 중앙 공장으로 오더가 다 와요. 오더가 예. 가요. 그러면 밤 9시까지 오더를 받아서 예, 밤새도록 만들어. 중앙 집중 창고에서 자동화된 컨베이어 벨트 로봇이 음. 그거를 제품을 다 빼와 가지고 예. 렌즈 가공까지 새벽 동안에 다 끝내 버려요. 그리고 새벽부터 기계화돼서. 네. 와. 그게 저는 아마존 물류 창고인 줄 알았어요. 정말. 와. 로봇이 막 돌아다녀요, 계속. 그거를 밤 사이에 작업을 해서 새벽부터 공항에서 다시 에어로 다 싸줘요. 이야. 그래서 재고 없이 24시간 내 픽업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안경하고 렌즈 포함해서 3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도 어마어마하다, 회사가 어마어마해. 수익을 내고 있어요. 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유럽은 럭셔리 브랜드로서 이 안경 하는 시장을 이제 아주 아도를 치고 있는 그런 예. 뭐 대단한 회사들이 있고 어. 인도나 뭐 일본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예. 이런 새로운 기술과 뭐 뭔가 기존의 의류 산업의 논리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업을 막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제 안타깝게도 한국은 그런 걸 좀 막는 규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막는 왜냐면 규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원에 대한 부분들이 어. 좀 이제 약국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형 기업들이 들어와서 뭘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안경사 자격증이 있어야 안경을 할 수 있어요. 자격증이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안경사 고용하면 되잖아요. 나는 돈만 돼. 나는 삼성이야. 네, 그게 이제 해외의 논리는 그러한 건데 예. 한국은 좀 법적인 체계가 다르다 안 보니 되죠. 의사도 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의사를 월급 주고 고용해서 병원을 차리는 게 불법이거든요. 그게 사실 과거에는 이거를 뭐 의료 서비스의 한 영역으로 안경을 봐 주셔서 그렇게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그게 우리끼리 그냥 살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뭐 그래도 그래도 네. 되니까. 근데 요즘 이제 뭐 테무 사태를 보듯이 정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그 인도 회사가 정말 이제 한국을 진출하겠다. 그러고서 안경테 막 들어온다. 포함해서 렌즈 포함해서 3만 원에 이거를 날리기 시작하면 요즘은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사실 90년대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안경을 이태리 다음으로 많이 수출하던 안경 수출 대국이었는데 예. 지금은 그 기반이 다 무너졌거든요. 대구에 가면 안경 공장 다 문 닫고 있어요. 아하. 옛날에 막 7, 8천 명 이렇게 고용했던 대형 공장들 다 문 닫았고요. 안경테 만드는 공장. 네네네. 아하. 그런 회사들이 다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한국의 안경 산업 자체가 지금 사실 절멸 위기로 가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이제 좀 규제가 또 역할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고 근데 앞으로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저는 한국 제조업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꺼져가던 안경 산업의 불씨를 이런 3D 기술로 한번 다시 살려보겠다. 야. 왜냐하면 한국은 그래도 제조업의 강국이고 IT 강국이면서 안경을 대량으로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몇 개 안 되는 나라예요. 안경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이태리, 프랑스, 한국, 중국, 일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안경테 경험을- 대량 생산. 안경테 예예예. 그래서 이런 경험이 아직 남아 있는 동안에 이거를 IT를 이용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다시 한번 한국을 세계적인 안경 강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이게 있습니다. 그 안경이라는 거죠? 이게 브리즘의 안경인데요. 네. 아유, 내가 안경 쓰고 있었네 지금까지. 저거. 뭔지도 몰랐어. 가볍네. 진짜 가벼워. 사실 이 프로님 얼굴에 맞춰서 이렇게 제작해 드린 건 아니었고 그냥 제가 저기 가지고 온 집어 샘플 있는 거. 집어왔는데 네. 그냥 뭐 대충 네. 색깔 맞아서 그냥 쓰고 마침 오늘 있었던 건데, 컬러도 딱 어우, 맞고. 뭐 그냥 네. 쓴지도 몰랐네. 브리즘 안경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들한테 안경을 맞춰서 드리면 한 잠시 후에 5분 있다가 들어온다는데 안경 혹시 놓고 가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그런다니까 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네. 이 야. 안경 사업도 참 복잡하네요. 그러네요. 정말. 고민할 게 꽤 있네. 되게 그냥 뻔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뭐가 저는 많네. 이제 노안이 와서 돋보기를 좀 쓰기 시작하는데 네. 제가 당연히 건망증 심하고 뭐 어, 잃어버리고 다니고 그런 거 잘하잖아요. 당연히 돋보기가 제자리에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 없어요. 없지.
보니까 차 안에 필요하고 회사에 하나 필요하고 집에 필요하고 화장실에 하나 필요하고 주머니 하나 필요하고 한 5개는 돌려야 있더라고. 하나씩 있어. 보여. 그렇죠. 자기 전에 와. 옆에 뒀는데 이게 없으면 내가 아까 회사에 놓고 왔나 뭐 차 안에 두고 있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돋보기 맞출 때마다 비싸게 드리면 또 2%는 돈이 없잖아요. 네, 진짜 싸게 한번 맞춰버리는데 얼마 맞췄는지 압니까? 몰라요. 18,000원에 맞춰지더라고. 안경을? 큰일입니다. 와. 테무에서 3,000원짜리 테가 수십 개예요. 수십 개. 그 테무에서 테를 사다가 네. 와. 3,000원짜리 5개를 걷더니 다 좋은 게 오더라고. 그 알만 넣어서 돋보기 알만 그래서 넣어가지고. 요 테를 들고 가서 안경원에 가서 여기다 이제 돋보기를 좀 넣으려고 그럽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약 한 15분에 걸쳐서 내 도수를 봐주더라고 그분이 각도 착착 기계로. 그러더니 요 테에다 끼우실 거예요 하면서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냥 알만 끼우시면 15,000원인데 여기에 뭐 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넣고 뭐 압축을 하고 하면 조금 올라가더라고. 나의 목표는 싼 거 여러 개 만드는 거니까 그냥 싸게 제일 해주세요. 싼 걸로 해주시오. 그랬더니 18,000원에 나오더라고요. 세상에 하나에 한 개. 와 어마어마하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뭐 두 분한테도 드리고 싶고 예. 뭐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뭐 지금 시대는 저렴한 걸로 가려면 끝도 없이 없는 저렴하고. 끝도 없이 가는 그렇죠. 거예요. 뭐 웬만한 거 다이소 가면 다 있잖아요. 정말. 네. 예. 하지만 우리가 삶에 있어서 뭐가 진짜 내 삶에 중요한가라는 거를 그럼. 판단을 해봤을 때 아. 과연 우리의 눈이 진짜로 18,000원짜리에 맡겨놓을 만큼 가치가 없는 것일까? 이제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라는 것이 과연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것일까? 라고 놓고 보면 이거는 저의 내피셜인데 우리나라가 사실 그 정년 퇴직 연령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10살 이상 낮은 나라잖아요. 예. 평균 51세면 직장을 떠난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사회의 변화가 속도가 빠른 것도 있을 거고 뭐 유교 문화가 뭐 꼰대를 싫어하는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우리가 시력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어서 약간 노안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면 부장님들이 야 12폰트로 뽑아와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는 그분들은 12폰트 미만의 글들은 못 읽으신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10폰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대부분의 정보를 나는 습득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그렇지. 이제 그렇지. 저도 이미 그 나이에 들어섰고 근데 우리는 그 상황에서 30년 40년을 살아야 되고 사실 지금은 은퇴가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눈이 안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뭐 세상의 흐름에서 계속 뒤처질 수밖에 없고 그렇지. 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 안경을 제대로 안 쓰고 다니잖아. 그러면 아이들이 그 디테일한 정보 흡수가 덜 될 거 아닙니까? 아, 잘 그럼, 안 보이니까. 그럼. 머리가 나빠진다는 거야. 학습을 안 해. 학습에 뇌로 들어오는 데이터 양이 줄어든대. 제가 노안 생긴 다음에 무슨 현상이 벌어진지 압니까? 어. 카톡에 답을 안 합니다. 제가. 안 보여서? 안 보이니까 이거 사무실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 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게 근시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잘 보이지만 그냥 저처럼 원래 그냥 눈이 좋았다가 노안만 와. 노안이 온 사람은 안경이 없으면 안 보여요. 보여요. 아예. 이러고 봐야 되고 또 톡을 보내면서 오타가 나잖아. 그러니까 카톡에 답하는 일은 어디 가서 자리 잡고 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안경 있는 곳에 가서. 맞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 프로님 요즘 돈 좀 버시나 보다. 야 얘가 많이 얘가 바빠지셨구나. 거만해졌네. 네. 네. 거기서 또 약간 사회적으로 약간 관계가 그럼. 소원해지고. 그러니까 카톡이 와도 보면 안 돼. 왜? 답을 내가 못 하거든 지금. 근데 보면 익십이 되잖아. 진짜 이 마음을 여러분 압니까? 그게 말이 돼. 끼룩 하고 왔는데 보면 안 돼. 갖고 다니면 되잖아. 안경을 잃어버리잖아. 그래서 무진 다초점 렌즈를 네. 나의 라이프스타일과 눈에 맞는 거를 잘 상담 받으셔서 잘 맞춰서 적응을 하시면 항상 끼고 다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항상 끼고 다니면 안 잊어버려요. 안경이 없으면 저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 아니, 눈 뜨자마자 안경을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해. 그러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잊어버려. 절대. 네. 네버. 근데 브리즘으로 맞추면 자꾸 안경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너무 가벼워. 허전해서 산들바람처럼. 없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브리즘 안경에 관심이 좀 생기긴 생기네. 주력 안경은 브리즘으로 맞추고 예비로 몇 개 필요하면
그거는 2%처럼 그냥 테무 알리에서 사시면 된다. 자, 알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안경의 발전이 변화. 없었던 산업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뭔가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시는 한국인 하버드가 주목한다는. 네. 오. 꼭 성공하셔야 프리즘. 될 텐데. 저희 뭐 가면 요거 보시고 난 프리즘에 관심 생겼다. 언더스탠딩 시청자들이요. 어. 그 언더스탠딩을 왜 보냐면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디 가서 아는 척 하려고 본다는 건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어디 가면 그 사람이 발언권을 쥐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일 언더스탠딩 보는 거야. 가서 또 아는 척 한마디 하려고. 아, 그럼 안경 딱 바꾼 다음에 근데 야, 이 그래서- 안경이 어떻게 된 건지 야, 알아? 요즘 너 3D 프린팅이 말이다. 야, 이게 야, 너 이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가서 맞추고. 요즘 파우더 방식이라고 그럼. 아니 너? 뭐 이런 거. 그렇게 멍하니 있다가 형 그 뭐라고 브리즘 뭐? 어. 브리즘 여기 쳐놓고 가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분명히 언더스탠딩 때문에 매출 올라간 건데 형은 몰라요 그걸. 그거 그냥 그럴 수 그렇다니까. 있겠네. 그래서 그럴 이게 수 되게 있겠다. 끈적끈적한 오디언스들이에요. 그래도 뭐 할인 좀 해주신대잖아요. 맞죠? 그럽시다. 할인? 네, 기한 한정으로. 기한 한정으로? 그 네. 기한 동안 안 오실 수도 있어. 그러나 다 알고 보면 그렇게 새끼 쳐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자, 저희가 댓글에다 알겠습니다. 공지사항을 남겨놓을 테니까 그거 확인해 보시고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안경 산업에 대해서도 좀 배운 것 전반적으로. 같네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